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억부론, 적천수천이죠. 이게 19장 반국이에요. 권이 3권이 되나요? 예, 3권, 4권째네요. 정도도 거의 끝나가네요. 그렇죠. 뭐 350 반국에서 365번, 65번, 보니까 369번, 네, 369번이니까 370번까지 오늘 하고요. 오늘 얼마 안 남았네요. 100한 30개, 4번이 거의 끝나갑니다. 반국이에요. 18장이 이제 순국이죠. 국을 따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반대죠. 반대라는 건 곧 그 강한 것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굴레 신생에서 이가 가장 미묘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1번은 사람의 명절 다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인성이 많아서요. 예, 뭐 갑일주가 인성이 많다는 건 수가 많은 거죠. 예, 수기운이 많아서 이걸 뭘로 한다? 토로서 제수를 하는 거예요.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는 곧 뭐예요? 간목한테는 재성이죠. 그러니까 인군이 의지하는 게 신하가 생하는 것, 생이라는 것보다도 도움을 준다. 신하가 도움을 주는 것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강해서 재성으로서 인성을 눌러주는 걸 얘기하고요. 아는 구 뭐예요? 이거는 곧 뭐냐? 칠살이 강해서요. 식신을 쌓았고 식신 제사를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아는 구모는 뭐야? 아이가 엄마를 구한다. 나를 입장으로 해서요. 간목일주가 있으면요. 이건 화가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하면 이게 살이 되잖아요. 살이 되는 걸 이 아이를 써서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식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참 미묘한 건데요. 오늘 강의하는 것이고요. 모자멸자예요. 모자멸자인데 관두이라고 했어요. 그런 건 뭐냐? 관계된다. 머리에서 관계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소리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임철조 선생도 말씀을 하실 거지만요. 이것과 거의 비슷해요. 굴레 신생과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재성을 써서 일주가 살아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인성이 강해요. 인성이 강한 건 똑같은데, 그럼 결국은 뭘 쓰냐? 종을 할 거냐? 아니에요. 인성이 강한데 일주가 용신이 되버려요. 일주가 용신이 되면 결국은 인성은 곧 뭐예요? 희신이죠. 뭐 희신이에요. 그래서 일주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이 같이 가는 거죠. 결국은 종왕격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종왕격이라 해도, 종간격이라 해도 관계는 없어요. 부분 파천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제사신약사주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오늘 3번째 모자멸자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나왔죠. 모자멸자 관두이라고 해서 세 번째죠. 그런데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파란색 글자는요, 적천수 징해에는 있고요. 천미에는 없어요. 이렇게 유시주도 아니에요. 그냥 원주만 쭉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임시주 역시도 임시와할서부터 있지, 이거 제가 편의상 임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시주, 임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모자멸자의 이치는 뭐냐? 더불어 굴레신생과는 상사지의 뜻이 상사,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비슷한 뜻이 있는데, 세부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면 귀시나 둘 다 인성이 고르게 왕하다. 둘 다 귀시나. 그래서 그 관두이자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굴레신생은요, 1번이요. 굴레신생은 국중에서 인수가 비록 왕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중에서 재성이 있어. 주중에서 재성이 유기해서 가히 재성을 써서 파인, 인성을 깨트는 거예요. 강한 것을요. 그러나 모자멸자는 뭐냐?
비록 유재성인데 무기예요. 예, 재성을 쓸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요. 미, 가히 재성파인. 요 미는 맨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일 미자는 불자와 똑같죠. 예, 그러면 가히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괴할 수가 없어서 이 불자가 들어가니까요. 할 수가 없어서 불가해서 단지 득 순모지성, 예, 그 순한 모지성, 모의 성을 순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 성을 순이 따르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엄마 성을 따른다는 건 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용신은, 시신은 또 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용신 일주가요. 용신이 일주가 되면요. 시신은 뭐다? 인성이 되게 돼 있어요. 조기자, 그 자식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운 역시 잉, 행 어떻게 해요? 비겁지지로 가야죠. 인수지지도 좋고요. 그러면 이 서모가 아니라요. 거의 자입니다. 거의 모자이 아찬. 뭐야, 엄마가 자유로움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식이 편안하다. 일견, 재성이나 식상지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거역함으로써 무생육지, 아무런 키우려고 하는 뜻이 없다. 그래서 재앙과 허물과 반드시 불면이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임초초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아셨죠? 그럼 결국은 인수가 강해서 인수를 때려잡을 재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강한 오행을 따르는데 따르기는 해도 먼저 용신을 뭐로 잡냐? 일지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관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에요. 자, 이거 역시 인수격이겠죠. 뭐 이 정화 하나를 쓰는 거예요. 개수는 건 뭐예요? 쓸 수가 없죠. 왜? 이 인수를 도와주고 앉았잖아요. 진토도 진묘함을 하고 임묘진 동방을 해서요. 전부 목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화운이 끝나면 끝난다. 물론 수운에는 그럭저럭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금운은 거역이 되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철초 선생님께서 아주 참 끝까지 보셨죠. 자, 보세요. 왜 이걸 끝까지 보냐면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일반적으로 대우는요. 웬만한 다 책에는요. 아니, 다른 명조들은요. 6개면 끝납니다. 6대운이요. 보통 옛날 사람들 육수님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6개면 끝나는데요. 이 8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양반 사주는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살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철초 선생이요. 참나, 이렇게 참 대단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운이 있다면 그 명은 운에 따를 뿐이다라는 게 아주 철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올릴게요. 그러면 여기 요 구순까지 살았다는 뜻이 나오겠죠? 네. 조그맣게 쓸게요. 계묘, 갑인, 정묘. 이건 몸으로 따르는 거예요. 갑진. 그러면 천연대운 수대운은 그럭저럭 넘어가겠는데 가운데 지금 이거 음년생이라 왔던 길을 돌아가야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늦었어요. 사실 양년생 같았으면 화운이 빨리 오죠. 목운도 빨리 오고요. 그러니까 저 대운을 8개까지 적어 놓으신 거예요. 예. 자, 차조 속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살인상생이다라는 거예요. 살이 여기 있잖아요. 살인상생하고 있다. 신강살천하죠. 일주가 강하고요. 살은 약해요. 그래서 금수운이 명리쌍수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굳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개수의 그 기운은요. 진기 간목 모두 간목한테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론 인묘진을 갖추고 있다. 목다 화식이죠. 목이 많아서 불이 꺼지는 경우가 되니 뿌저멸자와 같다. 초운에 개축임자, 이거 음년생이라 자기 왔던 길을 돌아가야죠. 개축임자 생목극화해서 형상파모가 일어나고요. 신의 경술, 이것도 뭐 말도 못하죠. 토생금왕에서요. 촉범, 목지왕신, 목에 그 강한 신을 건드리는 바람에 전패 이상,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게 이상스러웠다는 거예요. 전신지지,
그러니까 내 한 몸 하나 설 땅도 가진 게 없어요. 고고불감이죠 뭐. 시로 육순 이전까지는 일사무성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정미운의 조기이론. 자, 이게 이제 7대운이 됩니다. 정미가. 그래서 순모지성이에요. 그 엄마의 성질을 순이하니 득재우. 아, 기회를 탄 거예요. 취첩. 예, 첩을 얻어서요. 예, 마누라는 이미 끝났고요. 아, 이거 취처네요. 장갈 같네요. 첩이 아니네요. 예. 어이구, 취처네요. 장가를 가갖고 연생 양자. 아, 연달아서 두 아들을 얻었다. 그 병호 20년. 예. 뭐죠? 정미 다음에 병호니까요. 발치 수만이라 수지 구순까지. 구순 외. 구순을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사는 거야. 그러면 운이 있다면 명은 분명히 거기에 따를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참 좋아. 참 구순까지 사는 명조를 들이대시네요. 자, 사주 자체가 묘하게 생겼다. 지지론 인묘진 목방을 이루고요. 일간 정화를 중심으로 양간목에 목다화식하고 모자멸자 형상이 되었다. 중주된 철저님의 선명 부분인 정미운의 족이 일어났다. 순무지성하고 득기회를 만나서 마누라를 얻어서 두 아들을 얻었다. 20년 발전이죠. 예. 운이 있는 곳에는 명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님이 늘 하시는 거예요. 운이 있다면 명은 그것을 따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목은 8.6으로 구강정주 오행이에요. 예, 화 0.6, 토 1.0, 금 1.0 이거 다 쓸 거 없어요. 그래서 목체 수금 영조로 목오행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제하는 금토용조를 구해야 하는데 금토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요. 정주오행은 뭐죠?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 중에서요. 화목이 용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철저님과 동일한 주행법이 도출되었다라는 것이죠. 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나. 네, 사례명조 369번이에요. 네, 이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아, 참나. 명이 참 이렇게 길어서요. 정미병호 때문에 이렇게 마누라를 얻어서 두 아들을 낳고요. 재산도 불리고 한 사주입니다. 참 이런 사주가 요즘에 있다니요. 37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리써야 되겠네요. 이건 토체예요. 여기서 신금 하나가 토닥음매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요. 그러나 이 신금의 뿌리가요. 축토, 술토 속에 있어서 매몰되지는 않은 거죠. 자, 이것도 내려갔고요.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우술, 병진, 신초, 무술, 이거 토체예요. 신금세와 개축이에요. 그래서 사주 개토 모두가 토가 이루어졌죠. 병화 간성은요 원신 설진해요. 원신이라는 건 뭐예요? 토를 빼내는 기운을 한다. 토중 금매했다. 모담멸자다. 초운에 화토를 흐르니까 형상 파무가 되겠죠. 어디 봅시다. 둘, 넷, 여섯에서요. 이거 화토는 여기까지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 대운에 좋고요. 25년이 좋군요. 요 때도 임수 대운 들어오면요. 무토한테 당하네요.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일단 초년에는 형상 파무가 일어났어요. 탕원무전. 그래서 이게 탕원무전이란 흩어진 게 그냥 막 이 목욕탕탕자 아니에요?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끓어서 무전.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일교 경신 조기 일원해서 순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따르니 대득재운 큰 기회를 만났다. 그 신유년까지 공합 진축하니
연납 출사했다. 돈을 내고서 배설길에 올랐다. 임술운이 되면 안 되겠죠. 토, 특지. 토가 득지를 만나서 피원악직되었다.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 갖고 퇴직을 하게 된 명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운도요, 그 강한 무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역시 토중근매하여 이름하여 모자멸자가 된 흥국이다. 이 정도면 정조오행이 토오행이 강함으로 이를 극지하는 그 목소용조를 봐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금체, 금토용조에 금이 용신이 되고 첫째님이 예상한 일주신금이 용신이다. 자평진전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인수격이죠. 인수격에서는요, 사실은요, 일주 비결을 뭐로 쓴다? 구신으로 써요. 쓰기는요. 구신이란 건 뭐예요? 자평진전에서는요.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구신이에요. 네, 370번입니다. 네. 이렇게 딱 3개. 예. 지금 몇 살일까요? 6살. 지금 고생 좀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란 글씨가 들어오지만 경신 신용운이 좋고요. 임술 때문에 잘못됐고요. 기원악직이 됐어요. 그러나 이걸 이렇게 두면 나중엔 또 이렇게 그렇게 살 수도 있긴 있겠어요. 물론 갑대운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지만 해자운은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사례명저가 모두 4개인데요. 오늘 2개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